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이버 손정이 메타버스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손정의 헬스소프트 비전 펀드가 2천억 원을 네이버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제페토가 글로벌 메타버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요, 거의 한 19년 만에 10.4배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망한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이후 다시 상승장이 온다. 10대 운용사 연기금 CIO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는 3,400에서 3,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내년 2분기니까요. 내년 한 4월, 5월, 6월 이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주가는 3,400에서 3,500으로 상승장이 다시 올 것으로 보는 운용사, 연기금, 투자 최고 책임자들이 많습니다. 자, 기로에선 증시 운용사, 연기금 CIO 1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고점이고 내년부터는 공급망이 해소되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탄소 중립 수혜로 수소, 풍력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엔터와 게임 등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등 경기 민감주 단기 급등한 2차 전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2013년 긴축 발작되는 충격 점차 완화, 미국 2차 금리 인상기에도 증시는 올랐다. 자, 과거 긴축 때는 증시가 어땠는지를 살펴본 기사인데요. 2015년에서 2018년 금리 인상 때에도 글로벌 증시는 12% 가까이 상승한 전례가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금의 시간이 온다. 몇 달 내에 1,800에서 3,000불까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죠. 장기적으로는 5,000달러에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문가들이 금 가격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암호화폐보다 안정적인 금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보다 금이 더 안정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혹자는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저의 눈으로는 덜 오른 자산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금을 추천했었고요. 지금도 금 투자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금 가격을 10년 그래프를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2019년 1월,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0년 1월까지 상승한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한 8월 정도까지 최고치를 상승한 이후에 올해 봄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올해 봄부터 다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서울특별시의 광고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광고인데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열리지 홈이라고 하고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는 내 돈이 25%가 들어가지만 20년 차에는 이 돈을 다 갚아 나가면서
지분 적립형으로 20년 후에 완전히 내 집을 만드는 그런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광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 보유를 밀어붙이는 중국 주택 보유세 부과에 나섰다. 자, 중국이 한국의 보유세를 따라 하려고 하는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보유세는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한국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기 신도시 청약 전략, 가성비로는 파주 수원, 입지는 성남이 좋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하지만 추정 공급 물량을 보면은 뭐 2000세대도 있지만 뭐 370세대도 있습니다. 뭐 물량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분양 가격도 뭐 3억대에서 뭐 6억대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이것들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물량이 그리 크지 않고요.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매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가의 상승으로 가격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토지 매입도 끝나지 않아서 입주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3기 신도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커버스토리 왕숙 검단 등 11곳 1만 100가구 오늘부터 2차 사전 청약 접수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해보는 것은 추천합니다. 뭐 청약하고 청약이 당첨된 후에도 내가 또 청약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주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경쟁률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주택자는 3기 신도시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번 대통령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몰리는 친환경 원전 SMR 주식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죠. 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에서 SMR 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시장 규모가요. 20년 후인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3천억 달러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65.6배 상승합니다. 엄청난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SMR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우라늄이 되겠죠. 그래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배당주의 계절이 왔다. 증권사 토픽은 하나, KB금융.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나 주가가 낮을 때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배당주는 주가가 하락하기 더 어렵고요.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 초고배당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꽉 막힌 가계대출, 총량규제 안 받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뚫을까? 자,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어야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택 쪽에서는 대출이 막혀서 사업자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 상속 증여세 부담 커진다.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 된다. 자, 앞으로 증여세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접 달라진 임대아파트 청약 경쟁률 치솟고 임차권에 웃돈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용 면적을 보시면 그래도 전용 면적이 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인기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천 아파트값 전세값이 인천 아파트의 전세값이 15% 급등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천의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는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90도 회전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좌우로 개걸음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90도 회전 바퀴는 주차의 편리성을 줄 것이고요. 매우 유용한 기술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인도네시아 공무원 시험장에 오징어 게임 경비원 복장을 한 감독관이 등장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공무원 시험에 이 정도로 컨닝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랍고도 우스운데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영국, 프랑스 이어서 원전 악몽의 일본도 소형 원자로를 도입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도 원전을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는 소형 원자로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실과 동떨어진 중요한 상속세, 재산 아파트 한 채인 가정도 부자들의 세금 상속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0억이 넘어가면은 세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10억이 넘겠죠. 네. 최근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10억의 기준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자, 도심 근거리 2028년부터 UAM 도심 항공교통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 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음 걱정도 없다고 하는데요. 자, UAM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살리는 프랜차이즈, 무인 매장 브랜드 3년 새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가맹사업 활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지출은 월세나 원재료비가 아닙니다. 바로 인건비죠. 그래서 무인 매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단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종전선언 협상 일단락, 미국 대화 제기가 우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휴전 상태고요. 그래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군이 바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전 상태가 되면 미국이 참전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빨라야 빨라야 일주일이 걸리고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의 담대한 도전, 전지수소 100조 투자. 100조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인데요. 최태원 회장이 사업의 방향을 잘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주일 새 1천억 메타버스 ETF에 꽂힌 개미들. 자,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이렇게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드시 상승할 종목을 또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모은 ETF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세, 이익환수, 이재명표 공약에 커지는 시장의 우려. 자, 기본주택 도입, 국토부유세 신설, 개발이익 환수, 건설 분양 원가 공개, 부동산 백지 신탁. 자, 문재인 정부보다 규제가 훨씬 더 강도가 세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스타.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본주택, 국토부유세, 개발이익 환수, 원가 공개 등등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은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온다면 주택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고 그 피해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1주택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만 유일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기본주택 연구주도 임재만 교수, 국토부유세 설계한 남기업 소장. 이분들이 이 후보의 부동산 참모라고 합니다. 자, 국토부유세와 개발이익 환수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결과 선호도를 보면요. 지금 여당에 비해서는 야당이 굉장히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지지율도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야당의 후보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고요. 현재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50대 50의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권 빌라 평균 매매가 3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개발 이익 환수에서 재개발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빌라의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미래의 부동산은 재건축, 재개발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개발 이익을 거의 환수한다고 하니 재건축은 앞으로 진행이 더 어려워지고 공급은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이익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본말의 전도다. 자, 민간 건설사의 이익이 10% 이하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3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0%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적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민간 건설업의 과도한 이익 구조가 아니고요. 불합리한 인허가입니다.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어서 개발 이익을 죄악시하면은 건설업체는 이익이 없으니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요. 결과는 더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